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저희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과 함께 그리고 공무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죠. 이와 같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을 때 뭔가 야당으로서는 정말 결연한 목숨을 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무소속 이은주 의원이 이은주 황태순 TV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은주 의원이 야무지더만요. 야무지죠. 그 서울대 인문대 후배입니다. 근데 불문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머리를 깎았어요. 뭐 언론에서는 야 눈물의 삭발식이다 하는데 사실은 여성이 삭발하기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 이석기 사태 때 당시 이정희 통진당 대표 본인은 머리 안 깎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재현 의원 등 김재현은 깎았죠. 깎았죠. 김재현은 깎았고. 다른 의원들 백날 깎아봐야 소용없다. 이정희가 깎으면 다른 사람 안 깎아도 다 깎은 거고 이정희가 안 깎으면 다른 사람 몽땅 깎아도 안 깎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은 결연하게 머리를 깎고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라면서 이른바 반문재인 투쟁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폭거 네. 이게 횡포죠. 권력의 횡포지. 이게 무슨 뭐 인사권 행사입니까? 온 국민이 다 싫다는데. 근데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은 뭐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뭐 여자가 머리 깎은 거 하면 그래도 아재 파라제 강수현. 저 그렇게 물 타시면 안 됩니다. 거의 코 보면 그 좌파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과거 문재인 후보 그 사람 인상 좋다. 뭐 특전사 나와서 뭐 안보관이 투철할 것이다. 별 얘기들이 다 있고 특히 여성 팬들이 많았습니다. 결코 화낼 것 같지 않은 남자. 뭐 아내에게 좀 잘하고 또 뭐 애처가 뭐 흔한 얘기 공처가에 가까운 애처가다.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은 과거에 일부 환상을 가졌던 그 아주머니들의 꿈을 갖다가 아주 모질게 깨고 있어요. 이거 부인이 더 깨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종숙 씨 보면은 과거에 보면 넉넉한 퉁퉁하고 해서 이제 넉넉해 보이고 그러면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 푸근한 가정주부. 뭐 푸근한 가정주부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환상을 심어주었는데 최근에 라오스에서 아시죠? 보면 대통령은 뒤에서 이러고 있고 김정숙 또 서울공항 도착해서 아시죠? 저 대통령하고 이낙연 노영민 실장 등은 고개 푹 숙여서 뭐에 시름에 빠져 있는데 못에 화난 듯이 10여 미터 앞에서 씩씩하게. 그때 우리 김영환 시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사람들 수행했던 외교관들 뭐 강경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저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그거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왜? 그럼 무슨 뭐 외교관이라고 이 강경화 장관이 김정숙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외교팀들 의전 비서관이 저 영부인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이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국 사태도 그 선에서 일어난 거,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원래 안 이랬겠죠. 이랬으면 안 뽑았지 우리가. 그랬으면 저는 안 뽑았어요. 근데 중도층들이 뽑았잖아요 지금. 중도층. 그래서 42%의 득표를 한 거 아닙니까? 다 이리저리 다 긁어 모아서 42%를 만든 거죠. 42%가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문재인의 어떻게 본질을 꿰뚫어 봤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이제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이나 나 같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현혹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 정수기, 우리 인의를 이렇게 망쳐놓았나. 참 가슴 아파요. 대통령제의 비극이고
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들이 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네. 그 가엾은 저 불쌍한 저 자갈치장의 아줌마들 표를 긁어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권한을 얻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권한이 내가 잘라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진 걸로. 하늘에서 그게 바로 뭐냐니까 왕권 신수설입니다. 아 참. 왕권이나 대통령, 왕이나 대통령 하늘에서 그건 운명적으로 뚝 떨궈준 것이지. 그야말로 우리 한 표 한 표 모여서 됐다는 데서 까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죠. 대통령으로서의 첫 발을 딛는 그날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게 2017년 5월 15일입니다. 대통령 당선된 건 5월 10일입니다만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자리 비우고 뭐 도배 새로 하고 해서 5월 14일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5일이 첫 출근입니다. 이게 그 언론에 보도된 것 우리 국민들도 애청자님들도 다 잊어버렸을 텐데 네. 그 첫 출발하는 그 출근길에 네. 대통령과 송인배 뭐 당시 뭐 경선팀 아니죠. 대선 팀장이었어요. 대선 뭐 수행팀장했던 그 수행팀장. 송인배와 그 경호 주영훈이 주영훈하고 우리가 셋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주영훈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숨어 계시네요. 그게 뭐냐? 자기 관저 자기 집인데 문재인 대통령 자기 집인데 이게 보면 청와대에서 뭐 청와대 뭐 근무 1년 넘게 하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저가 있고 한 1.45km 떨어져서 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관저라는 것은 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렇죠. 사저죠. 사저예요. 사저 개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경호실장하고 이제 그 당시 부속비서관 송인배하고 셋이 그냥 걸어 팀장이더라고. 부속비서관 그때까지는 아직 임명 안 됐구나. 걸어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쑥스러운 듯이 나무 뒤에 김정숙 씨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또한 사실은 탁현민의 하나의 보면 작품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진 거지. 네. 우리 김정숙 여사의 퍼스트 레이지지만은 네. 숨어서 조용히 외조하고 드세게 굴면서 뭐 어디 이권 뭐 휩쓸리지 않는 예.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영훈이한테 알려줬겠지. 저 뒤에 이제 이런 컨셉을 짠 거 아닙니까? 탁현민이가 쿡 알려줬고 주영훈은 자꾸 탁현민이 지금 찌릿찌릿 좀 맞아. 아파. 탁현민이가 그 당시에 이른바 이미지 메이커 이저 스피드 타이었어요. 자꾸 그 탁현민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는 것도 오류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주영훈과 김정숙과 문재인이 공감을 한 것이지. 탁현민이가 뭔 대단한 애라고. 자 영부인 저 나무 뒤에 숨어 계세요. 저 주영훈 처장이 사인 주면은 저기 숨어 계시는 말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자꾸 탁현민을 포커스로 하는 거는 난 그래 탁현민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찌르지 마. 아파 죽이 지금 시골 가서 지금 나무 베고 오느라고 지금. 자, 그래서 안 찌를 테니까 거기서 주영훈 처장이 숨어 계시네 하니까 쑥스러운 듯이 나오죠. 나무에 있다가 삭삭삭삭 나와서 그 다음에 가다가 세 명이 이렇게 가는데 흡사 그 사람보다 하급자인 양 한 2, 3m 떨어져서 한 두세 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지나서 인수문 지나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90도 절을 하고 대통령하고 수행원들한테까지 90도로 각도를 꺾어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장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탁현민이가 했는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 거기 첫 출근이라고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청와대 전속 기자들이 그 우리 동영상을 보고 계속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탁현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라오스와 서울 성남 서울공항에서 보여줬던 그게 김정숙의 본래의 마음이었다면은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씩씩한 퍼스트레이디 남편하고 팔짱 끼고 쫙 출근하고 니들 뒤에 따라와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앞으로 5년간 퍼스트레이디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뒤에 이런 첫 이미지고 온 국민이 다 보니까 여사님 뒤에서 한 발 좀 떨어지고 간격 유지하고 따라와 주세요라고 했겠지. 가르쳐 줬겠지. 오더를 줬겠지. 근데 결국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북한에서 써서 우리 다시 우리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무 안 된다 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일하고 딱 나더니 갑자기 딱 뛰어갑니다. 그냥 바지가 짤래. 바지를 딴 데서 입고 오셨나? 집에서 입고 나왔을 텐데. 바지가 짤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바지 다 봤을 텐데 바지가 짤래. 바지 하나 새로 사야겠네. 라는 것이 국민들
그게 속된 말은 나대는 성격을 그 현장에서 누리지 못한 게 그렇게 나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나댄다는 표현 쓰니까 갑자기 또 예전에 제 종편 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민영삼. 민영삼이라고 그랬죠. 뭐 그때 보면 그 어디 모 프로에서 아이고 저 이 대통령 후보 부인들 요거 김정숙 씨가 전라도말로 나댄다고 얘기했다가 방송 잘렸습니다. 근데 그분 자른 게에 대해서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람 사과해야 되겠다. 라오스와 서울공항에서 보인 김성유 유사의 그 행동을 보면은 네. 나댄다는 말은 굉장히 약한 표현이네. 우리 서울시고는 설친다고 그러죠. 설친다. 자, 그럼 과연 김정숙만 이렇게 우리 정숙이, 우리 수기만 이렇게 변했나? 아니에요. 초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네, 우리 인이도 변했어요. 자, 우리 인이의 옛 모습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 그 무렵에 이제 돌던 그 자료 어디서 만든 뭐 많이는 안 알려주고 많이 알려졌어요. 본 것도 했는데 그 문재인 변호사가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그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그 뭐 이분이 워낙 화를 안 내는 건데 요새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맨날 툭하면 경로하고 근데 화를 뭐 절대로 안 내시는 분인데 네. 어느 날 이제 뭐 어디 뭐 법정에 가든지 뭐 해가지고 차를 그 김 비사 차 그랬더니 예 비서비서 그렇게 해줘요. 사모님께서 시장 보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그럼 뭐 내 택시 타고 가야 되는 법정에 간 게 아니고 택시를 타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그 복잡한 데서 김정숙 여사를 찾아내가지고 야이 옆에 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기사 표현에 의하면 문재인 변호사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화를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부인이 뭐 시장 보러 뭐 갈 때 뭐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뭐 택시 타고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당시에는 김정숙 씨도 보면은 남편 차를 갖다가 잘 이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례적으로.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앞뒤가. 그러면 왜 차를 갖고 갔을까요? 시장에. 아마 제사가 있거나 차례가 있거나 뭘 많이 그렇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 타고 법정으로 가서 그거 보면 될 일 보면 될 일이에요. 근데 사무실 끝날 때면 사무실 전화해서 김양 뭐 4시쯤 끝나니까 한 2시간 3시간 있다 끝나니까 차 그걸 보내라. 그때 뭐 차 좀 보내라 이러면 되는 일인데 될 일을 갖다가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본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이 중요한 거지. 원칙과 소신이 아니라 내가 보면 풍산계야. 뭐죠? 우리 보면 흔히 남쪽에서는 그 끈질기고 집요하고 이악스러워 끈질긴 사람은 진돗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서는 풍산개입니다. 이 모양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즐깁니까? 아니 그거 갖다 그 마누라를 잡아서 조지겠다고 차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차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앞에. 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집사람 어디 갔노? 물어갖고 시장 장 보고 계십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가서 그 넓은 그 아마 뭐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 됐겠죠. 그걸 뺑뺑뺑 돌아서 그걸 잡아다가 그걸 조져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분노 조절 장애인가. 너도 너무 아니 많이 튀는. 그게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표적으로 얼굴에 두 얼굴의 사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선배이자 보면 달변인 노무현 변호사와 그 노무현 변호사랑 함께 쓰는 그 공간에서는 함부로 감히 화를 못 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쌓였다 그걸 갖다가 아주 이례적으로 와이프가 무슨 뭐 일 때문에 차 한번 타고 간 것 같고 쫓아가서 화를 낸.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견제하는 게 없는 거야.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상물에서 얘기는 이건 우리 저 황태준 평론가님이 이제 해석이시고 워낙 원칙과 소신을 그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회사에 그 차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실의 차를 부인이 쓰는 것도 용납 못하는 분이 아니 원칙과 소신 이렇게 중요시하는 분이 그 조국같이 특권과 반칙으로 뭐 지금 현재 정경심 여사가 자기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알지도 못한다는 그 회사에 가가지고서 지금 뭐 월 200만 원씩 자문료 받고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지금 그 동양대 총장 직인을 그냥 자기 컴퓨터에 막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검찰이 지금 곧 이제 구속영장 쳐야 될 판인데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어제 임명한 거는 이게 벌써 초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칙과 소신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이 국민이 반대하고 정말 지탄하고 조국이가 지금 구속영장 좀 쳐야 될 판인데 그걸 법무장관 시키면 노무현은 문재인은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 타락천사예요? 타락천사예요? 타락천사. 그게 아니라 저는 보면 이런 거 봅니다.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씨가
그 당시 약할 때 변방에 있을 때는 원칙과 소신이 그런 거였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 맘대로 아니죠. 특권과 반칙이 나의 소신인 겁니다. 이 두 개 지금 뭐 어제 조국이면 오늘의 조국을 잡는다 그러더니 어제 문재인과 김정숙의 이 화면들 쏟아놓은 말들이 이제 오늘 두 사람을 잡겠구만요. 근데 뭐 저 자가용 타고 간 그 마누라는 박살내면서 대통령 전용기 혼자 타고 인도가 마누라는 박살 안 내나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거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부인의 법적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잡았을 내 권력 안에서 네. 특권과 반칙 마음대로 누리는 게 철학이 돼버렸고. 그것이 소신과 원칙인 것 뿐이었습니다. 즉 누가 우리 인의와 우리 수기를 바꿨을까? 권력이 망쳐. 권력이 망친 겁니다.